첫 번째 소식입니다. 정부가 수도권에 신규로 13만 호 이상을 공급하는 주택 공급 방안을 내놨습니다. 공공기관의 참여를 전제로 재건축 단지가 주택 등을 기부 체납하면 용적률을 500%까지 올려주고 층수도 50층까지 올릴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태릉 골프장과 용산구의 옛 미군기지 캠프킴, 서초구 서울지방조달청, 국립외교원 유휴부지 등도 주택단지로 개발이 됩니다. 정부는 이번 공급대책 발표가 개발 호재로 인식이 돼서 시장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면서 시장 교란 행위는 발본색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뭘 내놓더라도 집값은 오른다는 생각을 바꿀 수 없는 게 지금 현실인데요. 집이 투자가 아니라 주거가 되기 위해서는 파격적이고 특단의 대책만이 답일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 노력해 주길 부탁합니다. 과거 월세 시대는 불가피한 추세라고 하던 보수 진영이 최근 세입자의 주거 안정권을 보장하기 위한 임대차 3법을 두고는 정반대의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미래통합당의 주호영 원내대표는 임대차 3법으로 전세가 월세로 전환되고 서민 누구나 월세로밖에 살 수 없는 세상이 다가오면 그것이 과연 민주당이 바라는 서민 주거 안정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비난했는데요. 하지만 통합당이 여당이던 때에는 정반대의 입장을 취했다는 점에서 이러한 주장은 설득력을 잃고 있습니다. 실제 전세와 월세 비중이 역전되면서 월세 비중이 급격히 높아지기 시작한 것은 박근혜 정부 때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여러 논란이 빚어지자 당시 여당이던 새누리당의 최경환 원내대표는 전세가 월세로 전환되는 흐름을 거역할 수 없다면서 어쩔 수 없다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당시 박근혜 대통령도 전세라는 것은 하나의 옛날의 추억이 될 것이라면서 월세로의 전환은 불가피하다고 역설한 바 있습니다.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린 이유, 기억력 문제인가요? 양심의 문제인가요? 당명을 또 바꾼다고 하던데요. 언제 그랬냐 당, 그때 달라요 당, 이런 건 어떨까 모르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외교부가 뉴질랜드 근무 당시 현지인 공관 직원을 성추행 혐의를 받는 외교관 A씨에게 귀국을 지시했습니다. 지난달 28일 문재인 대통령과 저신다 아던 뉴질랜드 총리 간 전화통화에서 언급된 지 엿새 만입니다. 뉴질랜드 정부가 요청하는 당사자 조사를 가능하게 하기 위한 조치인데요. 정부는 정당한 면책 특권을 포기하지 않는 선에서 공식 사법 절차에 따라 뉴질랜드에 협조한다는 방침입니다. 뒤늦게 수습에 나섰지만 외교부가 처음으로 이 사건을 인지한 2017년 말 안일하게 대응해 왔다는 지적은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외교부는 2019년 2월 자체 조사를 통해서 A씨에게 감봉 1개월로 내부 징계 절차를 마무리했습니다. 이런 사건을 적당히 뭉개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자칫 국제적인 웃음거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미 떨어질 대로 떨어진 국격을 높이는 방법 단 한 가지뿐입니다. 제대로 조사하고 그에 합당한 처벌하는 거. 어떤 결과 나올지 지켜보겠습니다. 지난달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지휘권 발동 이후에 말을 아꼈던 윤석열 검찰총장이 한 달 만에 공식 석상에 나왔습니다. 윤 총장은 신임 검사들과 만난 자리에서 법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집행돼야 한다면서 부정부패와 권력형 비리는 국민이 잠재적 피해자라는 점을 명심하고 어떤 경우에도 외면하지 않고 당당히 맞설 것을 주문했습니다. 특히 헌법의 핵심 가치를 민주주의라 규정하고 민주주의란 허울을 쓰고 있는 독재와 전체주의를 배격하는 게 진짜 민주주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 발언이 거대 여당을 겨냥한 것으로 여권이 검찰 수사에 대해 비판하고 사퇴 압박까지 펼치자 윤 총장이 작심하고 한 발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시민단체 세금 도둑 잡아라 공동대표인 하승수 변호사는 윤 총장의 발언에 동의한다면서 그 원칙이 왜 국회의원과 조선일보 앞에서는 사라지는지 묻고 싶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국회 예산 비리로 고발당한 국회의원들은 20개월이 되도록 검토 중이기만 하는지, 왜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조선일보 사주를 만나고 다녔는지 물은 건데요. 저도 묻고 싶습니다. 그 원칙을 스스로에게도 다 적용하고 있는지, 아니면 취사 선택해서 적용하는 건 아닌지 묻고 싶어요. 마지막 소식입니다. 한국 청소년의 평균 수면 시간은 약 7시간 18분이며
절반 이상이 수면 부족에 시달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일주일에 이틀 이상 아침을 거르는 등 건강과 관련한 권리를 제대로 누리지 못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청소년의 건강 및 생활 습관에 관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잠이 부족한 이유로는 공부라는 응답자가 가장 많았습니다. 뒤를 이어서 인터넷 이용, 학원 및 과외, 채팅 등의 순이었습니다. 청소년정책연구원에 따르면 미국 수면재단이 권장하는 청소년들의 수면 시간은 8시간에서 10시간입니다. OECD 국가들의 평균 수면 시간 8시간 22분과도 비교해도 한국 청소년의 수면 시간은 매우 짧은 편이죠. 저희 때는 사당오라 이런 말도 했었는데요. 공부해야 하는데 7시간도 사치다 하시는 분들, 제프 베이조스도 빌 게이츠도 중국의 마윈도 만사 제쳐놓고 수면 시간은 꼭 지킨다고 합니다. 이렇게 성공하는 아이로 키우고 싶다면 충분한 수면이 필수 조건입니다. 오늘 허리케인 데스크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깨어있는 시민이 됩시다.